안녕하세요.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. 이 시간에는 주택에서 건물에서 열의 이동, 그 다음에 에너지에 관해서 또 난방 다 연관이 된 건데 열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또 어떻게 손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잠깐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실 것 같으면요. 열의 이동에서 그 열이라는 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을 하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열의 이동 방식에는 전도, 대류, 복사, 또 열 매체의 이동이 있습니다. 거기에 관해서 또 보실 거고, 그 다음에 그러면 열 전도율이라는 게 뭐고, 또 열 전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열 관류율, 열 반사율, 요거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어요. 그 다음에 열 관류율의 계산, 뭐 계산까지 할 건 없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표는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속 재료, 기타 재료들에 관한 열 뭡니까 전도율. 열 전도라는 거는 열이 어떤 이동을 하는 고체 내에서 열이 이동하는, 또는 뭐 액체가 됐던 기체가 됐던 어떤 일정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를 이동하는 거예요. 다이아몬드 같은 거 2300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구리 같은 거 401이고 물은 0.6 얼마 나가고요.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공기입니다. 공기 0.026.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재료로 이 공기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 유념해 두시고 또 넘어가 보죠.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제 주택에서 실내 공간에서 열이 어떻게 손실이 되냐? 지붕 쪽으로 뭐 창을 통해서, 또는 환기가 아까 보셨듯이 열 매체 이동이라고 보면 돼요. 열을 가지고 있는 공기 자체가 바깥으로 나갈 때 열이 이동하는 거. 외벽을 통해서 또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,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어떤 모델입니다.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열 손실의 많은 부분이 창을 통해서, 개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열 화상 사진인데 인체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열 화상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?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빨주노 접하는 뭐 빨강색 이외에 적외선,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에 이게 이렇게 담겨져요. 적외선이 방출되는 게 이게 이제 복사열로 나오죠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로 뭡니까? 이 밝은 색일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. 이 낮은 색, 검은색, 이런 어두운 색은 굉장히 온도가 낮은 거고, 이런 노란색, 또 초록색,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열 손실이 많이 되죠. 그리고 보듯이 이런 창 같은 건 온도가 낮아서 청색으로 보이고, 지붕도 온도가 꽤 높아요. 이로 열 손실이 많이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열 화상 카메라로 찍은 주택의 사진.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고, 열 관료율에 대한 계산식 같은 거, 그 다음에 열 관료율의 개념, 그 다음에 열 관료율 계산식, 뭐 이런 건데, 아까 열 화상 사진에 대한 것의 또 다른 설명이에요.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붉은색이나 밝은색으로 나오면 건물 표면에 온도가 높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색, 푸른색의 톤으로 나오면 건물 표면에 온도가 낮은 겁니다.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건물이 더 열 손실이 적겠어요? 이 내부의 온도가 같다고 생각하면은, 여기 뭡니까? 이거는 눈이 쌓인 거, 눈이 쌓인 거를 표현했는데 눈이 안 녹았어요.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고, 이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? 눈이 다 녹았죠. 이거는 열 손실이 많은 집입니다. 이 실내 열이 이 통해서 지붕의 온도가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열이 뺏기는 거죠. 눈이 많이 녹아버렸고, 여기는 단열이 잘 돼서 안에는 같은 온도지만은, 실내 온도는 같지만은 여기는 단열이 잘 돼서 굉장히 차가운 상태를 갖고 있어요. 눈이 안 녹은 거. 뭐 이걸 예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하고 같이 이 열 전도율, 또 열 관료율, 열 전달율, 요거를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벽체는 뭐예요? 그걸 다시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쪽이 외부예요. 실외, 여기 실내. 벽돌이 쌓여 있고 단열재가 들어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콘크리트에 뭡니까? 열 전도율, 단열재의 열 전도율, 이 벽돌의 열 전도율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 열 전도. 그 다음에 요 고체와 유체 공기, 또 요 고체와 또 이쪽 실내 공기 유체, 요 부분이 열 전달입니다. 그래서 열 전달 값이 이 실내 실외가 다를 수가 있어요. 열 전달은 면적에 비례하고 여기에 부는 바람에 비례하고, 그래서 열 전달율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
이쪽 공간에 있는 열이 이쪽 바깥으로 나갈 때, 이 겨울철, 여기에 있는 열이 이쪽으로 나갈 때, 열 전달, 열 전도, 또 열 전달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열 관류라 그래요. 열 관류. 그래서 이 구성에 따른 열 관류율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, 어쨌든 열 관류라는 거는 열 전달과 열 전도와 열 전달을 통해서 이렇게 뚫고 나간다.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, 보통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열 전도가 뭐고 열 관류가 뭐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. 또 열 전달이라는 게 있고. 그래서 열 전달은 고체에서 유체 이렇게 전달되는 거. 뭐 그 정도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앞부분부터 얘기를 드릴 것 같으면은, 열 이동 방식이라고 했어요. 전도는 말씀드린 고체에서 일단 미역국에다가 은숟가락을 꽂아놨을 때 은숟가락이 금방 뜨거워져요. 그래서 은 같은 거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값이 큰데 그런 개념입니다. 대류라는 건 뭡니까? 이동하는 유체, 공기나 액체에서 이 움직이는 그런 열의 이동을 대류라고 그러죠. 그다음에 복사는 우리가 태양광을 생각하시면 돼요. 빛으로 오는 열 그런 이동, 그걸 복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관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? 이 복사열을 차단하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? 금속 막이죠. 은박 그런 방화복 같은 거. 복사라는 거는 그 빛처럼 이동하는 그런 열의 이동인데,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떤 파장, 빛으로 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시광선 이외에 적외선, 자외선 전부 복사열이에요. 그 다음에 열 매체 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환기를 통해서 열이 나간다든지, 아니면 건물에서 틈새바람, 창문 틈새바람, 그 다음에 우리가 출입구 같은데 빌딩에는 회전문 같은 걸 설치하고, 또 우리가 영업 매장에서는 커튼월이라고 이 바람을 통해서 열 자체, 공기 자체 이동을 막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. 또는 뭐예요? 우리가 난방 코일, 바닥 난방할 때 보일러에서 데펴진 물이 돌아서 열을 전달하는 거고, 또 열 매체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열 전도율이라는 거는 여기 특별히 공기하고 물을 써놨는데, 이 표를 보실 것 같으면 물은 0.613, 뭐 0.6, 그 다음에 공기는 0.026 해가지고 물하고 공기는 열 전도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돼야 몇 배 차이가 납니까? 한 몇십 배 차이가 나는데,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 같은 경우 건조해가지고 공기로 차 있을 때는 단열 성능이 좋은데, 이 물로 차 있다 그러면은 단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런 우리가 단열재는 공기를 많이 내포하면 유리하다. 왜? 공기가 열 전도율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열 전달율은 아까 말씀드렸죠. 유체와 그 다음에 벽체, 고체 간에 열이 말하자면 이동되는 거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벽체에서 열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. 열이 이동한다는 거는 이쪽 공간에 있는 열이 이쪽 바깥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궁극적인 열의 이동이에요.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열이 일로 갈 때는 전달을 해야 돼요. 그렇죠? 공기에서 이 콘크리트 벽체 고체로 요 부분을 열 전달이라고 그러죠. 또 그래서 열 전도가 돼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는 다시 이 고체에서 기체 바깥 공기로 열이 이동하는 걸 열 전달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열 전달율 값은 어떻게 된다? 면적에 비례한다.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여기가 벽체가 거칠으면 어떻게 돼요? 결국 표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열 전달이 커져요. 그래서 그거는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. 그 다음 열 전달이 어떻게 돼요? 건물 전체로 봤을 때는 건물 표면적에 비례하죠. 그래서 건물 표면적이 건물 전체 부피에 비해서 건물 표면적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? 건물이 납작해지든지 건물이 복잡해지든지,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결국엔 열 전달이 많아진다. 열 이동이 많아진다.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건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제일 작은 게 뭐라고 했어요? 구 모양. 그죠? 돔, 구 모양. 그 다음에 정방형. 그게 좀 작고, 장방형이나 복잡해지면 이 표면적이 넓어져서 열 전달률이 많아질 것이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열 이동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열 전도만이 아니라 뭡니까? 여기에 있는 것이 전달을 통해서, 전도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.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열 관류율이 말했죠. 열 전달을 통해서, 열 전도를 통해서 다시 열 전달한 게 전체를 합해서 계산을 하면 열 관류율 값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열 반사율이라는 거는 요즘에 많이 쓰이는 그 유리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창호 유리, 거기서 로이율이라고 그러죠. 저방사유리. 유리 표면에다가 반사를 시킬 수 있는, 에너지를 열 햇빛 같은 거를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금속
물질을 코팅했다. 그러면 열 반사율이 높아지는 겁니다. 우리가 겨울철에는 햇빛을 유입하는 게 유리하죠.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여름에는 반대로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실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냉방 부담을 크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로이유리를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? 햇빛의 에너지를 반사시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열 반사율 값도 재료마다 다른데 요거는 이제 금속 물질이 열 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열 관리율 계산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.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적으로 시간이 되면 끝에 가서 계산을 해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? 우리나라 그 건축 그 기준표에 나와 있죠. 전국 지역별, 부위별, 건물 부위별 열 관리율 값을 제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열 관리율 값이 지붕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또 최하층 바닥 이 열 관리율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만족시켜 줘야 돼요. 뭐 이거를 만족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요? 단열재의 두께가 거기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. 그래서 가등급 단열재를 벽체에 썼을 때 또 지붕에 썼을 때 보통 225mm 이상 돼야지 말하자면 건축 말하자면 사용 필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허가가 나는 거죠. 네, 그런 개념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구리 같은 거 금속 재질은 굉장히 이렇게 열 뭡니까 전도율이 높아요. 열 전도율. 그다음에 가장 낮은 건 공기다. 공기.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는 전부 뭡니까 공기가 많이 포함돼야 돼요. 소음이라든지 우리 의복도 마찬가지예요. 겨울철 따뜻한 그런 옷은 공기를 많이 포함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오리털이 왜 따뜻해요?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. 뭐 우리 건축 단열재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라스울, 그 다음에 뭐 앞면 이런 것들이 전부 솜처럼 생겨서 단열재 역할을 해요. 그 안에는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. 근데 결로 현상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그 공기가 채워져야 될 부분에 물이 채워지게 되면은 단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.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? 상당히 많이 나죠. 몇십 배 차이가 납니다. 그게 어떤 값이? 열 전도율 값이. 열 전도율은 뭐예요? 얼마나 빨리 열이 이동을 하는 그 속도입니다. 속도.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건 열 화상 카메라 아까 보여드린 거죠. 여기 화면상에서 잘 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 거는 이제 열 전도율의 그런 뭐 개념을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입방체, 1m, 1m 입방체인데 온도 차이가 1도 났을 때 1시간당 열이 흐르는 에너지, 그거를 열 전도율의 값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표면적의 열 전달률인데 열 전달률은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. 면적이 넓을수록 커지고 요 벽체와 공기, 그쵸? 유체와 고체, 고체에서 유체로 이렇게 열 이동하는 것을 열 전달이라고 했는데 표면적이 클수록, 면적이 클수록 또 요 온도차가 클수록 또 하나는 뭡니까? 여기에 부는 뭐예요? 바람이 유속이 빠를수록 열 전달은 커진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열 관료율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K 값이라는 게 열 관료율 값입니다. 열 관료가 뭐라고 그랬어요? 열 전달, 또 전도, 또 전달. 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하는 게 요 열 관료율 값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벽체를 관통하는 값인데 그거의 열 관료율 값이 크다는 거는 요 열 관료 저항이 작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요 열 관료율 값의 역수가 열 관료 저항인데 뭐 저항이 크다는 거는 뭡니까? 열 관료율 값이 작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 전체가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? 이게 커지면은 이 값이 작아지죠. 다시 말해서 열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은 이 전체가 열 저항 값인데 열 저항이 이게 커지면은 이게 작아져요. 이게 뭐냐? 열 관료되는 값이 작아진다.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저항 값에 또 관련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게 뭐야? 아까 한쪽 실내 열 전달률,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를 합친 뭡니까?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전도가 잘 안 돼요. 두께가 두꺼울수록 또 요거는 뭐냐면 열 전도율 값.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개념입니다. 요 전체가 뭐예요? 열 저항에 관련된 값이에요. 요거의 전체가 열 저항 R 값, 레지스탕스 R 값입니다. R 값. 이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? 이 전체가 작아지죠. 이게 뭡니까? 열 관료가 작아진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는 이 벽돌 두께는 얼마, 벽돌 두께 9cm, 거기에 대한 열 전도율 값, 단열재 두께, 단열재 전도율 값 이렇게 다 나타냈는데 여기 전달율 값, 실내 측 전달율 값, 실외 측 전달율 값
이 값을 가지면은 조금 전에 그 공식에다 다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와요. 이 열 관류에 대한 값이 나온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계산식은 굉장히 뭐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 얘기를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.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이 잘 관류하지 못한다. 두께가 두꺼울수록 유리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열 전도율 값, 요 값들이 작을수록 좋다. 여기서 작은 거 뭐예요? 단열재는 굉장히 작네요. 0.03. 콘크리트나 뭐 벽돌은 크죠. 0.6인데 뭐 벌써 한 20배 차이가 나요. 그래서 단열재가 많을수록 좋다. 뭐 이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이제 집에서 열이 많이 뺏기는 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보면은 이게 뭡니까? 이렇게 뜨겁게 밝게 나타난 부분이 열이 많이 뺏기는 부분이에요.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패드멘트라고 그러죠. 삼각, 요 부분 벽에 단열재를 보강하면은 어떻게 돼? 나중에 열화상 카메라로 지금 여기가 어둡게 나와요. 왜? 단열이 됐으니까. 단열이 안 된 집은 바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. 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여기서 불꽃이 올라가요. 그럼 여기가 완전히 밝은색, 백색 내지 노란색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다음에 이런 데는 보면 차가우니까 이런 것 다 나무 같은 것도 차가우니까 이렇게 진하게 색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창을 통해서 꽤 많이 열이 나간다. 25%, 지붕을 통해서 약 20%. 또 외벽은 왜 이게 많아요? 퍼센테이지가 외벽에 뭡니까? 벽 면적이 굉장히 크죠. 크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해요.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뭡니까? 단열재, 즉 열 전도율 값이 아주 낮은 그런 재료로 단열을 해주던지 아니면 틈새도 잘 밀봉을 해주던지 그걸 기밀도를 높인다, 기밀성을 높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유념하시면은 열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 열 전도, 열 에너지, 열 이동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